시니어 여러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만 쉽게 알려드리는 노후 가이드입니다. 요즘 언론에서 연일 보도되고 있는 충격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무려 324만 명이 연체 기록 완전 삭제 혜택을 받고 추가로 123만 명은 수천만 원 규모의 빚이 통째로 사라진다고 발표되었습니다. 규모만 봐도 전례 없는 수준인데요. 이번에는 빚을 조금 줄여준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연체 이력을 완전히 지워버리거나 채무 자체를 아예 소멸시켜버리는 파격적인 결정입니다. 하지만 이런 혜택이 정확히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새롭게 도입되는 시스템은 무엇인지까지 정확히 파악해야겠죠. 오늘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채무 해결 방안을 상세히 분석하고 최신 진행 상황까지 빠짐없이 점검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의 노후 가이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연체 기록 삭제 제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과거 빚을 못 갚아서 생긴 불량 이력을 완전히 지워주는 시스템입니다. 물론 무조건 다 지워주는 건 아니고요. 특정한 기준을 만족해야만 적용됩니다. 이번에 정부가 공개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1월 첫날부터 올해 8월 마지막 날까지 5천만 원 미만의 연체가 생겼더라도 올해 12월 마지막 날까지 밀린 돈을 완전히 정리하면 그 연체 흔적을 모두 제거해준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설명드리면요. 2021년 팬데믹 상황에서 사업이 망해서 신용카드 대금 2천만 원을 갚지 못하고 계속 연체되어 온 분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분이 올해 안에 그 2천만 원을 전액 변제하면 연체 기록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서 금융기관 어디서 조회해도 정상 거래자로 나오게 됩니다. 잠깐만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돈이 있었으면 애초에 연체를 했겠어요? 솔직히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자세히 알아보니 324만 명 중에서 272만 명은 이미 돈을 다 갚으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연체 기록만 지워주는 거고요. 나머지 약 52만 명은 아직 못 갚으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연말까지 전액 상환을 완료하면 대상에 포함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분들은 아예 빚 자체를 없애주는 정책도 따로 있어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정책인 채무 완전 소멸입니다. 이 혜택으로 123만 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혜택이 적용되는 대상은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개인 무보증 채권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7년간 갚지 못하고 있는 신용대출, 카드 미결제금 같은 담보 없는 부채가 해당 범위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2017년에 사업 실패로 신용대출 3천만 원을 못 갚고 지금까지 7년간 연체 상태인 분이 계신다면 이분의 빚은 아예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한 푼도 갚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런 장기 미납빚들은 사실상 받을 수 없는 돈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나서서 특별한 기관을 만들어 한 번에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이 특별기관은 은행이나 카드회사가 갖고 있는 받을 수 없는 오래된 빚을 아주 싼 값에 사들입니다. 그리고 그 빚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일을 담당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면요. 원금 3천만 원짜리 연체 채권의 경우 정부기관이 대략 150만 원 정도에 매입합니다. 원금의 5% 수준이에요. 그러면 은행이나 카드회사는 못 받을 돈 중에서 150만 원이라도 회수하게 되고 빚진 분은 3천만 원 빚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빚진 분들은 더 이상 독촉 전화를 받지 않게 되고 남아있던 빚도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이 특별기관은 9월 말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주관으로 출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0월부터는 시중은행, 카드회사, 저축은행, 할부금융사 등 업종별로 연체 채권 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매입 작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신용사면 정책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면 대출 이자율도 현저히 낮아지고 대출 가능 금액도 크게 늘어나며 모든 금융 서비스에서 받던 제재가 완전히 해제됩니다. 연체 이력이 삭제된다는 것은 단순한 기록 정리를 넘어서 신용평가 점수가 정상화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실제 과거 사례를 확인해보면 연체 기록 삭제 후 신용 점수가 상승하면서 연 15%대 고금리 대출을 연 7에서 8% 수준으로 전환한 경우들이 다수 확인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대규모 채무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 된 걸까요? 정부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장기 경기 침체로 인해 소상공인과 일반 서민들의 상환 능력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그 결과 연체율이 급상승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연체 상태에 있는 분들은 이미 정상적인 경제활동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휴대폰 개통도 안 되고 은행 계좌 개설도 막히고 제도권 금융에서 완전히 배제당하는 상황이죠. 이런 분들을 방치하면 결국 불법 사채 업체로 내몰릴 위험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강력한 해결책을 내놓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성실한 상환 의지는 있지만 불가항력적인 경제 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채를 진 사람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사회 정의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경제학에서도 실패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가 건전한 사회라고 평가하죠. 반면 부정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이런 정책이 계속 반복되면 어차피 안 갚아도 나중에 탕감해 줄 거야 라는 잘못된 인식이 확산되어 성실상환 문화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소위 도덕적 해이 현상이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금융기관들은 이런 리스크를 반영해서 대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성실하게 상환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정부의 대규모 채무 탕감 정책을 어떻게 보시나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을 위한 불가피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성실 상환 문화를 훼손하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찬성이든 반대든 그 이유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다른 시청자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안에 연체금을 전액 상환하면 연체 기록이 완전히 삭제되는 대상자는 324만 명입니다.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무보증 부채가 아예 사라지는 대상자는 123만 명입니다. 이를 위해 9월 말 특별기관이 설립되고 10월부터 채권 매입이 시작됩니다. 해당 조건에 맞으시는 분들은 올해가 끝나기 전에 꼭 본인 상황을 점검해 보시고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 정부의 채무 탕감 정책과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이 나올 때마다 계속 업데이트해서 전해드리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모두 해주시고요. 다음에 더 유용한 정보와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노후 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